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Enhancing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in Transformer Models Through Word Importance Reflection이고, 현재 저랑 장재석 학생이랑 준비 중인 논문입니다. 먼저 배경 지식으로는,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 모델의 동작 방식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이제 요 보이시는 입력 임베딩 아래 이 그림에서 입력 문장이 먼저 주어지면 이 입력 문장이 이 세 개의 임베딩으로 토크나이징이 돼서 이게 입력으로 들어가서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 어텐션이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입력 임베딩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고, 토큰 임베딩은 문장의 토큰을 정수 인코딩한 값이고, 세그먼트 임베딩은 그 문장을 구별하기 위한 0과 1로 이루어진 값이고요. 포지션 임베딩은 토큰의 위치를 구분하기 위한 값으로 이제 뭐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기반의 언어 모델, 특히 바트의 어텐션의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트에는 144개의 어텐션 헤더들이 있고, 이 보이는 한, 하나의 헤더가 가지는 어텐션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어텐션 헤더들은 초반에는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다가 이후 레이어가 깊어지면서 본인의 다음 토큰 이후에는 셉이라고 하는 문장을 구별하기 위한 스페셜 토큰 그리고 마지막 가장 깊은 레이어에서는 문장 부호에 어텐션이 집중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경향성을 따르는 중에 바트 어텐션 헤더 중 어느 정도 특성을 가지는 헤더가 존재한다가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 트랜스포머 기반의 언어 모델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시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과거 연구에는 첫 번째는 이제 더 큰 모델과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시도에서는 이제 비용이 그만큼 더 많이 들게 되고요. 특정 태스크의 성능만 향상하는 연구는 이제 그 특정 태스크만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태스크는 이제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확장성 문제가 있고, 추가적인 툴을 사용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이 또한 추가 자원 사용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2에 의하면 어느적 특성을 가지는 특정 헤더가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라는 것, 라는 사실과, 라는 사실에 저희는 이제 그 헤더가 가지는 어느적 특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실제 저희 전이학습 과정에서 원래 이제 백그라운드 2에서는 이 패드 토큰을 사용해서 실험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 확인한 바로는 이 패드 토큰의 어텐션이 강하게 부여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가 사용하는 이 세 가지 임베딩은 어떤 그 토큰이 가지는 의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정보만 전달을 하고 현재 어텐션을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워드 임포턴스 임베딩이라고 하는 새로운 임베딩 레이어를 추가해서 이 해당 임베딩 레이어에 토큰의 의미 정보를 반영하는 값을 전달을 해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토큰의 의미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방법을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전달하는 값 WI 매트릭으로 TF-IDF를 사용했고요. 근데 이 사용하는 매트릭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이지 않은 태스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워드 임포턴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단계를 추가해서 이 매트릭에 따라 효과적이지 않은 태스크를 판별하는데요. 이 밸리데이션 모델은 기본 베이스 모델, 베이스 트랜스포머 모델과 그리고 WI 임베딩을 추가한 모델을 일단 모두 학습을 시킨 다음 이 그 144개 어텐션 헤더 중에서 이제 디펜던시한 페어, 즉 그 어떤 토큰 간의 관계가 큰, 그러니까 관계가 큰 페어와 그렇지 않은 페어의 어텐션 값들을 받아서 이를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에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 분류기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 페어가 그러니까 디펜던트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실험이고요. 결과는 이제 매트릭으로 TF-IDF를 사용했을 때 저희가 타겟으로 한 10개의 데이터 셋 중에서 두 가지, 그러니까 추론 태스크의 두 가지 데이터 셋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데이터 셋에서 저희 그 WI 임베딩을 사용했을 때 8개, 더 기존 바트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디펜던시한 페어와 인디펜던시한 페어 간의 어텐션 차이를 보시면 이 차이가 클수록 더 모델이 어, 중요한 단어 모음과 그렇지 않은 모음을 더 잘 판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로 저희는 이제 8개의 데이터셋을 선택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사용한 매트릭은 TF-IDF와 함께 이 TF-IDF를 노멀라이즈한 값들 총 3가지, 그리고 모델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바트, 일렉트라, 로버타를 사용하였고, 대폭은 3으로 통일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트의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 이 WI 임베딩을 사용했을 때 이 8개 데이터셋의 그러니까 스코어의 평균이 모두 높았고, 특히 이제 L1 노멀라이즈를 사용했을 때 이 일단 그러니까 MLI를 제외한 7개의 데이터셋에서 모두 베이스라인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이제 83.5로 가장 높은 에버리지를 달성해서 이후 진행한 실험에서는 이 매트릭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타와 일렉트라 또한 저희 방법을 사용했을 때 더 높은 에버리지와 함께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WI 임베딩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매트릭의 값을 모두 0으로 초기화한 모델과 TF-IDF L1 놈을 사용한 모델을 비교를 했습니다. 0으로 초기화한 모델의 경우 어떤 데이터셋에서는 기존 바트보다 높은 성능을 기록한 데이터셋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이터셋도 있고 하면서 기존 바트와 비슷한 성능을 보였고요. 이를 통해 실제로 이제 매트릭의 값을 의미 정보를 반영하는 매트릭 값을 사용해서 모델이 어텐션을 계산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를 했습니다. 스쿼드라는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진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했을 때 저희 방법은 이제 TF-IDF 매트릭을 계산하기 위한 프리, 프리프로세싱 단계에서만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이 또한 이제 다른
타 연구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는 먼저 워드 임포턴스 임베딩을 통해서 과거 연구와 비교하여 자원 소모가 적고 확정성이 큰 성능 향상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공헌이고요. 어, 두 번째는 이 워드 임포턴스 밸리데이션 통해서 매트릭에 따른 효과적인 태스크 판별 및 이 디펜던시한 페어와 인디펜던시한 페어의 어텐션 스코어, 어, 네, 어텐션 스코어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미테이션으로는 사용하는 매트릭에 따라서 효과적이지 않은 태스크가 존재하여서 향후에는 이러한 이 연구에서는 이제 그 두 가지에 해당하는 인퍼런스 태스크의 효과적인 매트릭을 어, 차, 찾아서 하는 것이 저희 향후 연구 목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밸리데이션 모델 만들 때 네, 페어들 간의 그 헤드별로 어텐션 스코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걸 어떻게 처리했죠? 어, 이 그림,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헤더 안에서 만약에 음, 뭐 예시를 예를 들어서 이 그러니까 페더럴이랑 동일한 어떤 페어에 대해서 헤드별로 어텐션 스코어가 다르게 나올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뭐 벡터로 사용을 했어요? 아니면 뭐 에버리지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그 에버리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내용이 논문에 잘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어, 네,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확인해서 네.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탑 컨퍼런스에 제출이나 뭐 준비 중인 정도 수준의 논문들을 이렇게 하나씩 공유하고 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인데요. 그렇지만, 심플하지만 또, 다양한 벤치마크에 전반적으로 성능 향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견이 있었던 그런 논문이고. 근데 이제 심플한 면을 좀, 약간 어떤 방법론이 심플하다라는 그런 한계와, 그리고 또 어쨌든 모든 벤치마크에서 다 성능이 좋았던 건 아니다라는 그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모델이라는 거를 도입한 요 지점을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은데, 그 밸리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문의 한계가 될 수 있는 그 지점을, 그러니까 10개 벤치마크 전체에 대해서 성능 향상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제한하는 매트릭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벤치마크를 선별해낼 수 있는 밸리데이션 모델을 도입을 함으로써 좀 타겟팅 해낼 수 있는 제한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는 벤치마크를 미리 선정해내고 그 벤치마크에 적용할 수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방법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또 역으로 밸리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해석해낼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구성을 갖춘 그 부분을 좀 잘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어떤 큰 틀에서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네, 혹시 다른 질문이 있나요? 어, 그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그 말씀해 주셨던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거 그 WI 프로포즈
프로젝티드 트랜스포머 이거에서 뽑아낸 어텐션 벡터랑 일반 트랜스포머에서 뽑아낸 어텐션 벡터랑 비교를 해서 더 성능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라는 개념일까요? 어, 이 그림과 함께 예시로 설명드리면은, 만약에 이 왼쪽 그림에서 뭐, 페더럴이랑 이 헬드가 만약에 디펜던시한 페어로 판단이 될 것이 있으면은, 이 페더럴이랑 헬드가 가지는 어텐션 스코어가 있겠죠. 이 144개 그 어텐션 헤더들이 가지고 있는. 그럼 이 값들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은 이 값이 이제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WI를 사용한 모델과 기본 모델이 가지는 이 어텐션 값을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에 또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이 페더럴과 헬드가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주어졌을 때 이게 디펜던시한지 아닌지는 이 스코어가 높으면 뭐 디펜던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디펜던시 할 텐데 이 모델이 얼마나 이 디펜던시한 관계에서 어텐션을 강하게 부여하냐에 따라서 이 클래시파이어의 결과가 달라지겠죠. 여기까지는 됐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델이 이제 이 어텐션 관계를 잘 어, 찾아낸다라는 것을 이 클래시파이어가 얼마나 이 디펜던시한 페어를 잘 결과로 도출을 하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WI를 사용했을 때 어텐션이 이 페더럴과 헤드의 어텐션 값이 높으면은 모델이 잘 학습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결과에서도 어, 이 결과에서 그 모델이 이런 디펜던시한 관계를 더 잘 찾아냈다라는 게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몇 페이지였죠? 3페이지 보면 이제 그 앞에 3페이지. 그 이제 실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학습해가는 과정을 보면 어떤 특정 토큰들의 어텐션을 집중해가는 그런 경향들을 통해서 어떤 문장과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시멘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라는 게 이제 이 트랜스포머의 특징인데, 어, 근데 이제 그 지금 이렇게 강하게 표시되어 있는 그런 선들, 그러니까 저런 선들로 인해서 결국은 성능이 좋아지는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각의 이제 레이어가 학습해 나가면서 어떤 특정 영역에서 특정 단어를 집중해 가는 이런 현상들을 발견해 가면서 그 단어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가 word importance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저런 현상을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잡고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그래서 저렇게 잘 잡고 있는데 저런 굵은 선들을 의미적인 어떤 결국은 이제 더 어텐션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는 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워드들, 그러니까 디펜던시가 있는 워드들 간의 어텐션을 더 강화시키겠다.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제안한 방법과 원래 방법, 원래 버트와 WI 아까 임베딩을 추가한 두 가지를 각각 적용했을 때 어텐션 스코어가 서로 다르게 나오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방법이
이제 어떤 특정 워드를 강조함으로써 그 디펜던시 자체, 워드들 간의 의미 있는 워드들 간의 디펜던시를 강화시킨다면 그럼 우리 방법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세운 거예요. 밸리데이션 모델에서.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성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든 거죠. 디펜던시 한 워드들 페어와 그렇지 않은 워드들의 쌍을 가지고 이진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진 분류의 성능이 높아지면 그 어텐션 스코어가 더 뚜렷하게 디펜던트한 페어와 그렇지 않은 페어를 나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 10개 중에 8개, 그러니까 우리가 성능이 높아질 걸로 실제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는 그 분류 모델의 성능도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밸리데이션이 됐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사실 이 밸리데이션 모델을 굳이 그러면 벤치마크를 돌리지 않아도 간단한 이진 분류기 모델을 통해서 미리 우리 방법이 효과적인 그런 벤치마크를 선정해낼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10개를 다 돌려볼 게 아니라 8개만 돌려서 8개에 대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거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밸류에이션 해보니까 성능이 떨어지더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워드 임포턴스만 고려했을 때 한계가 있는데, 지금 뭐 오늘 설명은 빠졌지만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인퍼런스와 같은 그런 태스크들은 특정 워드에 집중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그런 태스크가 아니라 성격적으로 어떤 컨텍스트 자체의 의미를 파악해 가지고 추론을 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유형이다 보니까 특정 워드에 집중하게 강화시켰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유형의 태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형이 아닌 이상은 대체로 다 효과가 있었다. 이제 이런 거를 이런 방법을 사실 제안한 거고 밸리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검증한 거고 실제로 평가해서 성능을 보인 거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발표로 넘어갈게요.